그리고 영상 보니까 네. 내가 존댓말을 안 하는 걸 네.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아, 나도 존댓말을 할까? 어색한데. 그지? 음.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그러잖아. 왜 아내는 존댓말하고 남자는 존댓말 안 하냐 막 이런 거. 그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뭐라고? 제가 존댓말을 하는 이유는, 아 그래? 그거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제가 존댓말을, 그러니까 남편에게 존댓말을 하는 이유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근데 사람들 그런 거 같지? 아내는 자기 약속이고 근데 왜 너는 존댓말? 아니 뭐 오빠는 충분히 저를 존중해 주니까. 음. 그 얘기해도 돼요? 뭐? 제 남동생이 오빠가 이제 어떤 걸 결정할 때마다 제 의견을 물어봐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정말 그걸 원해? 이 계속 물어봐주니까 동생이 자기 앞이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는 그러니까 배려가 약간 몸에 밴 게 있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 단면적인 모습만 보니까 이거를 하나의 컨텐츠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투영을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상처가 있으면 맞아. 그 부분이 보이는 거지. 그럴 수는 그래서 있겠죠. 왜 아내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시냐 막 이러면서. 그 오빠도 존댓말 하세요? 그럴까요? 해보세요? 아니 근데 어색하진 않아 개인적으로. 해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영상 찍을 때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듯이 네. 내가 고민한 건 뭐냐면 존댓말을 하다 보면은 부부간의 대화의 내추럴함이 좀 떨어질 줄어들까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보일까봐 그런 거지. 그렇군요. 근데 제가 존댓말 한다고 해서 네네 네네 아니요 예 오셨습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편하게 근데 말하는 건데. 이게 진짜 살이 쪘어. 어떡하지? 우리 그거예요. 뭐? 코로나 시국 5kg 찐 나의 몸무게에 관하여. 그럴까? 네. 그래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네. 한 2kg, 3kg는 사실 금방 빼거든? 네, 맞아요. 난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살이 빠지잖아. 맞아. 근데 이거는 지금 몇 달째 가서 그러니까 체질이 바뀐 느낌? 맞아요. 진짜. 약간 오르면 안 될 그 몸무게까지 올라간 느낌? 난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사실은. 전 그래요. 저는 여태 보지 못했던 몸무게를 보고 있어. 여태 보지 못했던 몸무게를 보고 있어서. 근데 저희 회사에서 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래요.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다 싸우고 막 이래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 진짜 집안에만 있으니까.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코로나가 끝나도 안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거잖아. 자기 정체성을 밖에서 찾으려고 사회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집에 있는 시간 있으면서 그러니까 왜 집콕을 하는지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원래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걸 더 좋아했잖아요. 근데 집에서 있어서 내 생활을 뭔가 해보니까 내가 뭔가 차분하게 뭐 책도 읽고 뭐도 하고 뭐 핸드폰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가는 게 너무 부잡스럽고 그냥 집에서 차분하게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빠가 왜 집에서 하는지 알겠죠? 존댓말 해볼게. 해보세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나도 그 MBTI 그거 있잖아. 네. 오빠가 할 때는 E랑 I. 그러면 오빠는 E랑 I랑 엄청 가까이 서로 딱 중간에 있을 때 한 끗 차이로 I 쪽에 있는 거거든. 근데 보면은 어릴 때는 축구도 좋아하고 이래서 난 당연히 외향적일 줄 알았는데 그 I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신봉한 건 아닌데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에 충전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나는 옛날부터 오빠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든. 그런 거 보면은 또 내가 또 그런 면이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지금은 좀 아이로 많이 좀 기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뭐 멘토링 하거나 이제 우리 사자 클럽이나 예술가 클럽 하는 거 보면은 또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게 좀 적절하게 있는데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혼자 방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이의 특징 중에 또 하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저도 점점 아이로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나이 들수록 보수화 되잖아. 그래서 영국에서
영국에서 국가에서 집을 사주는 거 네. 왜 그렇게 영국 공화당이든 하여튼 보수당 있지. 네. 왜 집을 사주는지 알아? 왜요? 사람들이 집을 가지면 보수적으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그럴만해. 그거를 찝는 이게 오른쪽 왼쪽을 떠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학설이라고 하기엔 그러고 학설 그 논문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 그럴 수 있죠. 진짜 그렇게 돼. 세금을 내봐야 정치에 눈을 뜨는 것처럼. 그렇지. 정책에 눈을 뜨는 거지. 정치가 아니고 정책에 눈을 뜨는. 저 뉴스에 나오는 게 지금 내 재산 얘기와 내 생활 얘기에 아주 밀접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우리 초반에 마스크 줄 선 거 기억나? 네, 기억나죠. 그런 것들이 체득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거든.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뭔 얘기했지? 다이어트. 근데 진짜 집에 있는 게 그거야. 이게 의도적으로 헬스클럽이나 자기가 그런 걸 다니지 않으면은 진짜 살이 찔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뭘 먹잖아. 네. 그럼 살이 찌잖아. 네. 그럼 몸이 무거워져. 네. 그럼 더 걸을 때 더 힘들어. 근데 이게 4kg가 이게 무시할 수가 없잖아. 4kg짜리 아령 들면 은근히 이게 장근육 키우고 이럴 때 무겁거든요. 맞아. 하지 마세요. 그냥 해요. 편하게 해요. 알았어. 저도 뭐 말투를 제가 스스로 들어보면 막 공손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편하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어법이 다르지. 어투가 다르고. 아마 지금 코로나 때 살찌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짜? 빼야 될까? 움직여야지. 움직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헬스장이나 운동 다니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한강도 많지 않을까? 한강은 뭐 나갈 수 있긴 하겠지만 귀찮잖아요. 공원 막 이런 거. 그냥 복싱 다니는 분들도 있던데. 복싱은 그렇게 살이 잘 빠진대요. 그런데 참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무뎌진 것도 있고 맞아. 적응이 된 것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딱 이제 보건소에서 이거 확진자랑 밀접 맞아. 접촉자시기 때문에 검사 받으러 오십시오라고 하면 현실인 거지. 그지. 그때부터 정신 차리는 거지. 거지. 그때부터 코로나가 정신 차려. 갑자기 확대. 내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보건소 근처 이렇게 지나갈 때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차가 아직도 엄청 많아. 나 그거 보고 쇼크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돌아다니는 코스가 있잖아. 네. 근데 몇 개월 전에 안 그랬거든? 근데 언제 그랬지? 어제 내가 택시 타고 거기 갔잖아. 네. 가는 길에 딱 보니까 보건소 보니까 와, 그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차가 엄청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야. 뉴스에 안 나온다고 덜한 게 아니고 잠깐만, 확진자가 지금 그러니까 계속 옛날보다 더 계속 나오는 거거든. 맞아. 근데 우리도 무뎌지고 뉴스가 안 좋은 게 그거야. 맞아. 얘네가 안 보여주면 없는 세상이 아니거든. 그쵸. 오늘 몇 명이야? 440. 저 있네. 중앙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뎌진 444 거라고. 명. 이게 그러니까요. 무뎌진 거야. 그리고 지역 감염이라고 해서 지금은 다 이거 조사도 못 해. 맞아. 저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게 좀 핑계일 수도 있지만 네. 안전을 좀 도모하고 찜찜하거나 찝찝한 걸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아. 운동을 가는 게 나는 솔직히 그 밀폐된 장소에서 교회도 엄청 신경 쓰잖아.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진짜 전국에서 특수한 어떤 의료진 아닐 때 이거 빼면 최고 아닌가? 그렇죠. 수준이 최고 아니야? 그지?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도 1시간 얼른 갔다 오는데 그래서 밀폐된 홈트도 있잖아요. 홈트. 홈트. 그래서 집에서 홈트 해야죠. 사업이 그렇지. 제가 그래서 홈트를 하려고 끊었거든요. 그게 안 하게 되지 않아? 아니 한 달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지금 2번째 달인데 한 번 딱 어디 갔다 와서 놓치고만 그러니까 그 생활 패턴 딱 깨지니까. 역시 습관은 진짜 계속 해야 잘 되지. 끊었다 가려면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열심히 한 만큼 우리가 뺀 만큼만 찌면 상관없는데 네. 만약에 1kg를 뺐어? 네. 그럼 먹으면 한 2kg. 1.3kg 쪄. 그지? 맞아요. 점점 이게 계속 점진적으로 느는 것 같아. 제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먹고 죽어라 운동할 바엔 그냥 안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나는 뭘 먹을까? 아니 시간도 밥을 또 집에서 또 차려 먹으면 한 2시간 걸리잖아요. 2시간 정리하면 3시간 걸리잖아요.
아, 이 시간에 차라리 안 먹고 딴 걸 하면 근데 내가 자기 개발을 아내님을 하면 보니까 먹는 거 좋아하더라고. 근데 역설적으로 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근데 근데 우리도 이렇게 부부 생활하면서 네, 네. 안 먹을 때는 안 먹잖아 또 안 먹. 음식을. 전 근데 꼭 오빠가 안 먹으면 잘 안 먹는데 오빠가 먹자고 하면 전 꼭 같이 먹거든요. 항상 그 손해 보는 건 나야. 그 나는 내가 먹을 때 오빠는 안 먹는다 그러면 딱 안 먹는데 손해 보는 건 나야. 아이 뭘 손해봐. 근데 언젠가 이게 이런 낙관주의가 살찌기 딱 좋은데 맞아요. 언젠간 빠지지 않을까? 그 상태로 쭉 올라가는 거죠. 쭉쭉쭉. 이러면서 이제 아저씨 언젠간- 몸매가 되는 건데, 그지? 그러죠. 배가 나오고. 아, 나 아줌마야. 아줌마 몸매 됐어. 근데 옛날에는 오빠가 네. 근데 지금도 어제 오늘도 한 끼 먹었거든? 네. 근데 이게 안 좋은 거야. 사실 한 끼 먹을 때도 좀 절제하고 먹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아내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살이 찌잖아, 사실. 한 3끼 먹으면서. 아,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뭐예요? 코로나 시즌 엄청 심각했을 때 네. 재택근무하고 막 네, 이랬잖아요. 네. 그때 아내가 평소 오빠가 불쌍해 보였나 봐. 맞아. 그래서 나한테 음식을 엄청 해줬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약간 좀 위가 는 것도 있어. 그때 확 쪘어. 맞아.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항상 남편에게 반찬도 잘 못해주고 막 이런 약간 그런 애틋함과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해주라고 한 적은 없잖아. 아, 그냥 밥을 잘 안 챙겨 먹는 것 같으니까. 음. 그래서 좀 잘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매끼 뭘 먹을까 생각하면서 내일은 뭘 먹고 내일은 뭘 먹고 하면서 이제 장을 또 본 거죠. 그런데 장을 보고 요리를 할 때 딱 네. 서로 혼자 먹는 양이 아니고 네. 더하잖아. 아, 그러니까요. 그걸 다 먹잖아. 또 항상 맛있다고. 우리는 근데 넉넉하게 시켜서 남기자 하는 거 다 먹는 스타일이죠. 근데 엄청난 책임 전가 하나 말해줄까? 뭐요?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서 아, 우리 우리가 음식을 만든 기본으로 맛을 딱 이렇게 올려버려가지고 백 선생님께서 맛있으니까 계속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손에서 이런 음식이 나오다니. 그래서 이제 많이 먹는 것도 있고 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스파게티를 해도 처음에 할 때는 꼭 양이 작을 것 같아. 그럼 조금씩 더 넣어. 그럼 엄청 많아지는 거지. 그냥 근데 그런 게 맛있었어. 있어. 진짜 행복했죠? 진짜 무슨 파스타였지? 뭐요? 그 명란젓 파스타도 있었고 알리올리오. 알리올리오도 맛있었고 김치볶음밥도 진짜 맛있었잖아. 맞아. 그 샤브샤브도 먹고. 그거를 한 달 먹었나 그렇게? 그죠. 그니까 그때 확 쪘을걸? 맞아요. 근데 돌아보면은 그 전에 내가 왜 살이 안 쪘냐면 쪄도 금방 빠졌냐면 지금도 그렇게 하면 좀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꾸준히 하기 위한 일상성이 확보가 안 됐어 사실. 맞아.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리고 작년 돌아보면은 네. 스트레스를 좀 진짜 많이 받았어. 그쵸. 왜 항상 가변적이고 맞아.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못 모이고 진짜 유튜브 아니었으면은 진짜 폐업 처리했을걸? 맞아요. 진짜? 진짜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게 근데 내가 이 책들도 보고 인터뷰도 보고 하니까 기업가들은 항상 그렇더라고. 그니까. 근데 이게 기업가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관료주의 안에 있는 분들은 안정성이 확보가 되잖아. 단기간이라도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근데 필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관료주의를 만든 CEO나 회장이나 오너나 그리고 나처럼 소규모인데도 이렇게 오너십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계속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PD도 마찬가지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지. 그쵸. 계속 하는 막 새롭게 나가야 되고 이게 꼭 무슨 뭐랄까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개념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작년에는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잖아.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막 버티고 막 살아내려고 막. 이게 빨리빨리 바뀌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달라요. 일반 사기업과 공기업과 이 생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 삶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 근데 그게 1년 동안 내년 예산 받을 걸 준비해요. 그러니까 남들은 당장 빨리 사기업은 시행해서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 거를 근데 사전 작업만 1년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빠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탐탁치 않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네. 근데 달리 생각해보면 네. 공공기관은 네.
그렇게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왜 국가기관도 있고 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쵸. 이게 올려야 되는 서류가 또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 세상에 그렇게 그 균형을 맞춰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근데 급변적인 상황에서는 좀 뭐랄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어떤 가벼운 몸이 좋긴 하지. 그렇죠. 그 덩치가 회사든 맞아요. 뭐든 맞아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네. 일상성이.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딱 겁이 난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코로나가 네. 적응이 된 거야. 그리고 이게 1년 정도 하면 좀 마무리가 되겠지 했는데 맞아. 이게 벌써 3월이야. 음. 그리고 딱 지금 보면은 나는 딱 감이 온 게 뭐냐면 이거 이번 연도 겨울까지 힘들다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이게 이제 생활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상성이 돼버린 게 되게 무서웠더라고. 맞아. 그냥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완전히. 그냥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1년이었어. 이게 빨리 끝나면 이게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근데 딱 지금 어느 순간 딱 보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처럼 돌아간다 이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했는데 1년 지나고 지금 1년 3개월 딱 지나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완전 들어와 버렸구나. 회복이 아니라 다른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렇지. 거죠. 다른 일상이 된 거야. 다른 일상성이 딱 돼버려가지고. 약간 코로나 때문에 더 개인주의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밥도 맞아. 그렇고 맞아. 뭐 회사에서 회식도 딱 안 하는 주의고. 근데 그게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장점과 단점이 혼재 있어. 그러니까 근데 사람과 사람 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멀어졌어요. 하물며 지하철을 타도 맞아. 서로 좀, 딱 그게 맞아, 있거든요. 삭막한 거 건들지 있지. 마. 옆에 오지 마. 약간 이런 서로를 약간 맞아. 경계하는 그런 게 그런 생긴 것 같아요. 맞아. 우리도 막상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도 이렇게 그쵸, 좀 피하거든. 그쵸. 근데 이게 뭔가 심리적으로 한 1년, 2년을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이전과 다르게 그런 게 분명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있지.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는 사랑이 식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야. 사랑이 식어지는 어떤 그 마라나타 어떤 그 타임라인을 보면은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몇 년이 지금 앞당겼는지 몰라. 진짜 그런 것 같아. 그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게 있지 아무래도. DIET 다이어트 샐러드만 먹어야 되는데 다이어트 얘기하다가 코로나 얘기하고 끝났네. 다이어트 하려고 샐러드를 시켰는데 샐러드가 밀리고 있어요. 좀 먹어. 오늘도 2개나 가져가서 먹었어요. 2개나 먹었어? 하나는 버렸고요. 왜? 상했거든요. 저거 또 버리면 어떡해? 먹어야죠. 저거 얼마야? 몇 개, 이렇게 끝에 박스 온 거 얼마 있어? 그게 주에, 그러니까 한 주에 5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4주 동안 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야? 10만 원. 한 달 동안 10만 원? 네. 싸잖아요. 나쁘지 않네. 원래 다른 거는 2, 30만 원 해요. 괜찮죠? 근데 싸게 샀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3일 동안 점심 저녁으로 샐러드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속이 편해. 힘들어. 아니 속이 편하다니까요. 아니 속이 편한데 배도 안 고프고 전 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독해지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그래서 샐러드 먹겠어. 이러면 이제 전 꼭 저 뭐에 실패하냐면 이제 맨날 말하지만 점심에 샐러드 먹고 저녁에 와가지고 샐러드를 먹어야 되겠다 하면 꼭 오빠가 뭘 먹자 그래. 맞아. 그럼 내가 거기서 안 돼. 난 샐러드 먹어야 돼. 이래야 되는데 그럼 그럴까? 이러면서 오빠를 따라서 먹는 게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오빠가 먹자고 하니까 제 따라 먹잖아요. 그렇죠. 살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네. 나는 뺄 수 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거야. 나는 못 빼는 것 같아. 나는 사실 그런 마음은 있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돼. 네. 이때 딱 뭔가 어떤 중요한 스케줄이거나 뭐가 있어. 그럼 나는 딱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 맞아, 오빠는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계기가 없는 거야. 지금. 저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진짜 특이하게 같이 많이 잘 먹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좋은데 한 명이라도 깨작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덜 먹어. 그래야 좀 자극을. 그리고 막 시킬 때도 뭘 그렇게 많이 시켜.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 지금 저희 팀은 그게 아니에요.
3명이 가면 4개를 시켜요. 아니 그래야 되는. 그리고 경쟁하듯 먹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같이 먹는 사람, 추가로 같이 먹는 사람들이 이 팀이랑 같이 먹으면서 살쪘다고. 같이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편집하면서 원래 턱이 없잖아. 네네. 근데 원래 턱이 없는데 여기랑 여기 살이 쪄서 맞아. 이게 지점토 일자 여기. 이렇게 날카로운 턱선이 있는 게 아니고 없어. 무슨 지점토를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야, 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라도 돼 있잖아. 맞아. 근데 각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지점토야. 저도 진짜 평면이야, 오빠 살찐 거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등살이 저도 지금 살이 엄청 쪄가지고. 무슨 얘기? 근데 나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건강 관리는 그러니까 건강 관리에 있어서 다이어트는 괜찮다고 생각해. 네. 근데 가끔씩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네. 이게 의자가 삐걱거리네. 네. 가끔씩 그냥 나는 그래. 아니 난 이렇게 잘 음식을 먹는 게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나쁘지 그러니까 않죠. 과식이 안 좋은 거고 평범하게 우리가 먹는 양이 있잖아. 네. 근데 사회가 비만율 그 어떤 음모론이 있냐면 그 제약회사가 로비가 엄청 나거든. 네.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그 병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서 비만율을 만약에 0.5%나 1%를 기준선을 낮게 잡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비만 그 그래프에 안 들어갈 정도였는데 이게 좀 약간 좀 바뀌어버리잖아?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관련 산업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거든. 맞아요. 저도 옛날에는 보통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요, 근데, 나는 좀, 네. 그러니까 평범한 거를 너무 사회에서 어떤 트렌드로 좀, 건강한 게 좋지. 그쵸. 건강한 게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과식하자는 게 아니고, 네. 하여튼, 그래. 우리처럼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뭐 방송에 전문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진짜 이 자기 몸뚱아리가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일하는 시간만큼 그 사람들의 외모에 관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전문성이지 일종의. 근데 약간 그거잖아요. 요즘에 자기 개발, 자기 맞아. 관리, 자기 관리 할 수 있냐 없냐를 보니까. 맞아. 그거에 아주 가장 좋은 지표가 성실성 딱 하면 몸 보면 되거든. 맞아요. 아니 우리는 또르르. 아니 만약에 아내가 진짜 오빠가 봤을 때 좀 위험하다 싶으면 내가 말을 하지. 아내님. 전 제가 봤을 때 위험하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난 그런 거 못 느끼겠던데? 오빠 정말 제가 본 적이 없는 몸무게를 보고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그걸 못 느끼겠던데? 오히려 나는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 아는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내가 진지하게 운동을 좀 하자 이렇게 말한 적은 있잖아. 그때보다 더 쪘다니까요 지금. 근데 체감적으로 내가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데? 그래요? 근데 이게 몸무게 그 어떤 과학자인가? 어떤 사람이 물 안 먹어서 6kg인가? 7kg인가? 그거 어떤 외국인 있거든? 살 뺀 거 그 기사 알지? 몰라요. 그 사람이 물을 안 먹고 그러니까 자기가 뺄 수 있는 체중을 엄청 뺀 거야. 그리고 그거 딱 기록하고 나서 다시 막 5kg, 6kg가 그냥 쪘거든. 근데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수치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아라 이거야. 몸무게가 인간의 어떤 인간이 물이잖아. 70%가 물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회적 메시지지 하나에. 하지만 부피도 늘었는걸요. 무게뿐만 아니라 눈바디라고 하잖아요. 눈바디. 근데 일단 아내님이 막 엄청 막 날씬한 체형은 아니잖아 사실. 맞아요. 제가 옛날에 한의원 갔을 때 한의사 선생님이 딱 저를 보자마자 진맥 짚자마자 엄마가 말랐던 적이 없었지 이랬잖아요. 살찌는 소양인이야. 물만 먹어도 살쪄 이랬어 저한테. 그때부터 포기했지. 아니 근데 그렇다고 뭐 뚱뚱하거나 똥똥한 느낌이 아니야. 그게 저만 보면 그렇잖아요 오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보잖아요. 그럼 저는 대형 사이즈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라지.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 다른 사람이랑 같이 볼. 아니 사회 나가면 다 옆에 사람들 다 날씬한데 저만 뚱뚱하니까. 아니야. 라지.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나는 사회적인 획일성의 피해도 있는 것 같아. 그냥 뚱뚱
똥똥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똥똥? 아니 근데 나는 너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그래요? 어. 근데 차라리 그냥 제가 말하는 게 나아요. 뭐? 오빠가 갑자기 저한테 휴지하다 이러면서 살 빼라고 하면 전 진짜 상처받을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빨리 살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살과의 전쟁이 그 난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조선시대 때는 네. 왜 사랑니가 현대인이 많이 나냐 네. 내가 얘기해줬잖아. 네. 음식이 딱딱하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가공식품, 냉장고, 전자레인지 특히 이게 음식이 소프트해지다 보니까 안 씹어도 되다 보니까 맞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잖아. 맞아. 근데 아니 덜 씹어도 된다는 건 뭐냐면 편하게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많이 먹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음식이 막 쌓여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버튼 몇 번 누르면 완성된 음식이 뭐 오는데 제가 맞아.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맞아. 코로나 때 이게 상징성이 그 기사 보면은 50대 60대도 이제 시켜 먹어. 당근마켓 막 그쵸. 중고 팔고 완전 그게 편하니까. 체화된 거야 디지털이. 그러니까 그 한 번 시키는 게 어렵지. 맞아요. 나도 계속 그런 건 좀 보수적이잖아. 네, 네. 아직도 오프라인에서 사고 막 이러잖아. 근데 오빠도 그때 배달의 민족 딱 온 거 보니까 신세계더라고. 그리고 평점이 네. 조작도 있다곤 하지만 자영업자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제 평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 맞아. 그런 게 검증된 시장에서 검증된 걸 먹으면 진짜 또 맛있고. 맞아.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건 있어 또. 뭐요? 식당에서 시켜 먹는 거는 계속 먹으면 진짜 물려. 이게 메뉴가 다르고 뭐하고 해도 물리더라고. 집밥이 최고예요. 맞아. 똑같은 메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님 영상을 보고 아내님이 영상을 만들어도 요리. 요리를 만들어도 이거 달라. 그러니까 집에서 만드는 게 좀 건강한 맛이다 이거지. 그렇죠. 손맛이 있는 거거든요. 안의 손맛. 근데 칼로리도 그때 오빠 말했듯이 네. 칼로리라는 그 단위도 맞아. 그거 내가 알기로는 산업혁명 때 그 뭐랄까 그러니까 태워서. 인간에게 적용하는 그 단위가 아니야. 맞아요. 근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칼로리 하니까 또. 맞아. 근데 괜히 비교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영상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아니. 그러면 두 명의 자기 합리화에 두 명의 자기 합리화에 뚱뚱이들의 자기 합리화 끝판왕의 애들의 대화를 막 어떻게든 살 안 빼려고. 그럴 수 있어. 새벽 1시 이제 라디오. 마무리합시다. 뭐야 회사 가야 되잖아. 회사 라디오. 근데 그게 있어 아내님. 네. 직장인 분들이 힘든 것도 있고 근데 상대적이니까 누가 더 힘들다 이게 가장 미련한 거고 근데 우리가 각자 열심히 해야지. 근데 아내가 회사 생활 하니까 나도 배우는 게 있는 거고 맞아요. 아내도 오빠가 이렇게 막 필리에서 어떻게든 막 맞아.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배우는 게 있는 거고. 맞아. 저는 좋아요. 회사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짜 너 회사 아니었으면 나 진짜 나는 시골? 서울에 살 이유가 없지. 나도. 왜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게 유현준 교수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걷는 문화가 안 되게 도시화가 돼 있어 서울이. 맞아. 걷는 게 불편해.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물며 옛날에 교회에 나가서 산책할 때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6km를 만약에 걷는다. 똑같은 6km? 똑같은 6km를 걸어도 질이 완전히 달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울에 뭐하러 남아있냐. 직장 때문이지. 맞아요. 그럼 우리 다음에 직장과 집과의 거리에 대해서 말하자. 좋아요. 그러니까 좀 그 신도시가 좋은 게 그거잖아. 좀 뛸 수 있고, 좀 차분하고, 도로도 넓고, 아니 인도도 넓고, 또 의무적으로 이 밸런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숲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 먹고 사는 거 직장 때문이지 사실. 맞아요. 저도 시골 가서 텃밭에서 상추 키우고 방울토마토 키우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딸기 키우고. 내가 봤을 때 네. 아내님은 네. 농사를 너무 쉽게 보는 것도 있어. 저 농사 쉽게 안 봐요. 왜냐면 제가 키우는 식물들은 다 죽었거든요. 하물며 안 죽는다는 다대기까지 다대기가 그 뭐냐 그 다육이
회사 책상에 선인장을 뒀는데 얘가 햇빛을 못 봐서 죽었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뭐 사무실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어떡해. 아, 너무 슬프다. 하지만 오빠 방울토 이런 거는 그냥 둬도 큰데요. 진짜 회사에서 너무 힘들고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왔어. 근데 어느 순간 오빠가 쫄면 해달라 쫄면을 했어. 쫄면 한 입 먹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져. 나 그 초계국수. 그러니까 삶이 좀 피폐하고 맞아. 생각이 좀 피폐하고 이럴 때 그 초계국수 그 물냉면 같은 초계국수 있잖아. 그거 딱 한 번 먹으면은 맞아. 확 뭔가 맞아. 퍼지는 느낌. 맞아. 선명함이 퍼지는 느낌. 눈이 확 떠지잖아.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구나. 근데 이거 기생충 학설 네. 그 두꺼운 책 있거든? 네. 그거 읽으면은 네.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기생충이 물을 필요해, 물. 그러면 숙주? 하여튼. 근데 예를 들어 사마귀한테 들어가. 네. 아니면 뭐 어떤 곤충한테 네. 들어가. 그러면은 달팽이. 달팽이한테 들어가면 이게 달팽이 눈 아래 그게 있어. 알았어. 이건 너무 더러워서 편집해야겠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편집할게. 왜 그러냐면 얘기해줄까? 자기가 새한테 넘어가야 되는 거야. 먹혀야 된다고요? 그래서 새가 멀리서 볼 때 애벌레구나 해야 할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달팽이를 조종해. 그 말은 뭐냐면 달팽이는 자유진 없지. 네, 비유로서. 네. 달팽이는 자유진 없는데 자기가 선택했다고 하면서 이 숙주한테 끌려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탄수화물이 필요. 기생충이 있나요? 그 탄수화물이 우리는 맛있다고 먹지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우리처럼 네. 그 분기마다 해충약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아요. 우리 그런 거 되게 잘 따지잖아. 기생충은 없습니다. 해충약을 우리처럼 진짜 별로 없다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야. 기생충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거야. 아예 탄수화물 기생충은 없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책에서 말하는 게 자유의지라고 우린 선택하는데 인간 몸에 있는 해충뿐만 아니라 영적인 게 아니고 내가 그 책을 그 책 제목 뭐지? 그 굉장히 재밌거든. 네. 그러니까 주류 학설에서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주장을 어떤 여자 학자가 얘기해.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 정도 센세이션이니까 대중서적으로 나왔겠지. 근데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여장 우리가 자칫 그런 뉴스 기사도 나왔던 것 같아. 네.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지. 맞아요. 사람은 가끔 행동을 한 다음에 그 이유를 후에 찾잖아요. 그 후에. 근데 하여튼 마무리해서 지금 나 너무 지금 이거 너무 늘어날 것 같아. 오늘 지금 나 오늘도 한 4시 5시 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글을 써야 돼, 오빠. 쓰세요.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러면 여기까지. 네, 다음에는 아까 말했던 그 서울에 사는 거. 네. 수도권에 사는 거. 좋아요. 그래, 그런 얘기 한번 해보자. 네. 예. 아니님 손도 뚱뚱한데. 잠깐만 팔목이 얇게 나오게 해주세요. 아이씨. 어떻게든 팔목이 뚱뚱하게 나오네. 네, 하여튼 아내님 감사해요. 우리 열심히 삽시다. 네. 안녕. 안녕.